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고추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칼륨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칼륨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칼륨의 네 가지 우선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칼륨을 사용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에는 칼슘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칼슘의 종류도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칼륨의 종류, 칼륨이 칼이죠. 이 칼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이제 칼륨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칼륨은 우선은 얘네들이 고추나무를 크게 합니다. 크고 굵게 만드는 역할이 일단은 이 칼륨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반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원. 얘네들이 생산한 모든 그 영양소들을 운반하는 운반책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그 생성을 더 좋게 하는데 역할을 해요. 이 에너지 생성 촉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칼이에요. 자, 이거 우선 먼저 아시고 카리가 왜 필요한지 아시고 이제 그 카리의 종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카리가 염화칼륨이 있어요. 염화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화칼륨이 있는데요. 이 염화칼륨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가장 싸요. 가장 쌉니다. 그 카리 그 중에서 그래서 염화칼륨이 있는데 염화칼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싸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염화라는 게 염소잖아요. 염소는 소금입니다. 소금기가 있어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할 때는 이제 염류 집적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전기전도도 EC라고 해요. EC. 이제 전기전도도로 이제 검사를 하면은 전기전도도라고 나옵니다. 토양검사 하면은 이 토양검사에서 전기전도도가 2가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왜 2가 넘으면 안 되냐면은 전기전도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염류 집적이 되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얘네들한테 영양분을 100을 주면요, 100을 못 받아들입니다. 안 그래도 얘네들이 영양분을 100을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 한 10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영양분을 많이 공급을 해도 고추가 잘 못 자라난다 싶으면은 자기 밭의 염류 집적을 의심해야 돼요. 전기전도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전기전도도는 2 이하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염화가리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싼 대신에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류 집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지는 비가 오면은 이 염류 집적이 이제 그 쌓여있던 모든 영양분들이 대부분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노지는 염류 집적이 잘 안 생기는데 노지에서 염류 집적이 생기는 원인은 소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소금이 미량요소이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줍니다. 미량요소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1년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3번까지만 줘야 됩니다. 최대 3번까지만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너무 많이 줘버리니까 노지에서 염류 집적이 쌓여요.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염류 집적이 쌓이면은 얘도 이제 하우스는 잘 안 씻겨 나가요. 왜냐면 비가 와가지고 빗물로 씻겨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 하우스에 가둬가지고요, 물을 흠뻑 줘가지고 씻겨 내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는 이 염류 집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두 번째는 황산칼륨이 있습니다. 황산칼이라고 그러죠. 황산칼륨이 있는데 그럼 왜 이 황산칼륨을 사용하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황산칼륨은 염류 집적이 덜해요. 그래서 염류 집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황산칼륨을 사용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또 왜 황산칼륨이냐면은 황은 이 고추의 당도를 높여요. 고추를 달고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황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황은 당도를 높이고 고추의 그 특유의 향 있죠. 고추의 향을 첨가시켜줘요. 그래서 고추를 달고 맛있게 만드는 것이 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황을 조금 잘 쓰는데, 근데 황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황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항상 칼륨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황이 고추를 달고 맛있게 만들어 주니까 황을 쓰고요. 칼륨은 똑같죠. 칼륨은 고추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황산칼륨을 쓰는 목적은 고추를 달고 맛있게 만들면서 고추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칼륨을 쓰는 거예요. 대신에 염류 집적은 조금 적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황산칼륨을 사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질산칼륨이라고 있어요. 자, 질산칼륨 언뜻 들으면 우리가 NK랑 같다고 보잖아요. NK랑은 다릅니다. 자, 왜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산칼륨에서요, 이 질산은 이게 조금 비싼데요. 그냥 NK보다는 비싸요. 왜 그러냐면은 질산칼륨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질산태 질소가 들어있어요. 플러스 그냥 우리가 이제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NK는요, 요소에다가, 일반 요소에다가 요소 플러스 염화 칼륨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는 NK는 조금 싸고요. 싸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질산칼륨은요, 이 질소가 일반 요소가 아니라 질산태 질소입니다. 이 질산태 질소가 비싸요. 그래서 그냥 NK보다는 비싸고요. NK보다는 비싸고, 그래서 이제 고추가 바로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질산칼륨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질소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줘. 식물의 수세. 이게 식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고추도 크게 만들고, 고추 키도 크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또, 칼륨도 고추를 크게 만들고, 고추대도 굵게 만들어요. 즉, 고추의 수세, 고추를 계속 크고, 키를 키우기 위해서, 즉 고추의 수세를 계속 유지할 때 질산칼륨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제 고추가 계속 고추를 그냥 나는 고추를 계속 키울 거다 하면은 질산칼륨을 쓰면 돼요. 고추 키도 키우면서 고추대도 굵게 하면서 고추도 고추나무도 키우고 고추나무도 굵고 키가 크게 하면서 고추 열매도 굵고 크게 하면서 고추를 계속 수세를 유지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산칼륨을 사용하면 됩니다. 결론은 이제 질산칼륨은요, 대과 생산, 이 고추를 계속 대과를 생산하고 계속 수세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시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요, 인산칼륨이 있습니다. 여기 인이 들어가죠, 인. 자, 인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작기에 인산을 사용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제가 초기 때도 3대 1대1, 중기 때는 2대 2대2, 후기 때도 1대 1대3, 계속 인산이 들어가요. 자, 제가 왜 인산을 계속 주라고 하냐면요, 인산이, 우리가 꽃논 형성 있죠. 이 고추도 계속 꽃논을 형성해야 되니까 꽃논 형성하고 새뿌리 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인산을 넣어요. 이게 인산칼륨입니다. 칼륨은 똑같아요. 칼륨의 역할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인산을 넣는데, 또 왜 하필이면 또 인산칼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추 키가 너무 많이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질소를 흡수를 못하게 막아야 돼요. 질소 흡수를 막기 위해서 이 인산칼륨을 쓰는데요. 이 인산이 또 질소 흡수를 막아요. 질소 흡수를 방해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새순이 나오면 또 키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소 흡수를 막아서 새순 형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키가 너무 크는 것을 막아요. 즉 도장지를 억제시키는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칼륨을 씁니다. 키가 너무 클 때. 근데 인산칼륨은 좀 비싸요. 인산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인산칼륨이 조금 가격이 비싸고요.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인산칼륨을 쓰는 목적은요,
질소를 흡수를 막아서 새순이 나오는 걸 막습니다. 대신에 꽃눈은 형성을 해야 되죠. 고추가 피어야 되니까 꽃눈 형성은 도와주면서 새뿌리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새뿌리는 왜 자꾸 새뿌리 형성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홈뿌리에서는 영양분 흡수가 적어요. 새뿌리는 100을 한다라고 치면은 홈뿌리 옛날 뿌리에서는 거의 15 정도밖에 흡수를 못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이 식물체의 흡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인산 칼륨을 쓰는 목적은 도장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죠? 도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고추가 많이 웃자란다 싶을 때 이 인산 칼륨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추가 자라면 질소 흡수를 막아요. 질소 흡수를 억제를 시켜서 도장지 형성을 억제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이제 칼륨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는 이것도 이제 단독으로 주는 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칼슘하고 섞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다른 거하고 또 섞는 걸 권장하지 않는데, 그래도 굳이 칼슘하고 같이 줘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칼슘하고 같이 혼용이 가능한 거는요, 염화칼슘하고요 질산칼륨, 염화칼륨, 질산칼륨, 이 두 개는 혼용이 가능해요. 이게 칼슘제하고 우리가 이제 칼슘제 이제 주잖아요. 칼슘하고 혼용이 가능한 것은 염화칼륨, 질산칼륨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제 칼슘하고 섞으면 안 되는 것은요, 황산칼슘, 황산칼륨하고 인산칼륨입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이제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냥 따로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이제 가스 발생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칼륨의 종류도 따로 주고요. 만약에 이제 수용성 비료라든지 복합 비료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따로따로 있는 것들 있죠. 이것들을 섞을 때에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칼슘하고 섞으면 안 되는 것들 말씀드렸죠. 칼슘하고 섞으면 안 되는 것이 황산 마그네슘,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가리가 다량 있으면 안 되고요. 황도 있으면 안 되고 마그네슘도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붕소도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붕소랑 질소랑 붕소랑 칼슘이랑 붕소를 줄 때 제가 10대 1 비율로 주라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제 칼슘이랑 붕소의 비율을 같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칼슘 흡수가 전혀 안 돼요. 이 칼슘하고 이제 기량작용 서로 이제 흡수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붕소도 방해를 해요. 붕소, 마그네슘, 가리, 얘네들은 방해를 서로 이제 흡수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고요. 칼슘하고 인하고 황을 같이 넣지 말라는 이유는요, 얘네들이 이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넣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칼슘이랑 붕소 대신에 비율을 10대 1로 줘야 돼요. 칼슘 10을 주면 붕소는 1만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10대 1 비율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줘야 되는 것은 황산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은 이제 하나로 돼 있지. 보통 황산 마그네슘으로 해가지고 따로 팔잖아요.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도 따로 주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 칼륨 종류 있잖아요. 이 칼륨 종류도 될 수 있으면 따로 주세요. 그냥 칼륨만. 물론 칼슘하고 섞어되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염화칼륨이나 질산칼륨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냥 따로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관주를 하든 연면 시비를 하든 따로따로 주시고요. 관주랑 연면 시비는 동시에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연면 시비는요, 최소한 3일 간격은 두는 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